수업 형태가 이미 제공된 동영상을 보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에서는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학습한 것을 익히는 거꾸로 학습, 플립 클래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니까, 마침 코로나19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런 수업이 어떻게 본다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원래 내가 시도했던 취지가 어떻게 본다면 감춰지게 된 상황이 됐네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교육적인 학습 모델로서 그러한 거꾸로 수업, 그 다음에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수업에 있어서 온라인적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결합된 브랜디드 러닝, 이런 거, 그 다음에 무크라는 어떤 새로운 추세, 이런 것에 따라서 새로운 경향에 따른 수업을 시도를 했었었는데, 교육적으로 그런 방법이 뭔가 효율적이다, 또는 IT 시대에 나름대로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도했었었는데, 그러한 수업을 시도했었었는데, 하여튼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이게 의미가 본래의 의미였으면 효율적인 수업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은 기존 제공된 동영상 가운데 질문을 하면 되는데. 교수님, 저 질문 하나 네, 해도 될까요? 네, 채팅창에 올리던지. 네, 제가 말로 해도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장래 이행해소를 청구할 때 보통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임대인이 예를 들어 인도시까지 청구했을 때도 법원에서 어떤 소 변경을 시사하는 성명 같은 것들을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것. 나머지 학생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처분권주의 관련된 경우도 있고 실체법적인 논리도 필요하고 한 건데, 일단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것은 2-89에 2-89 옆번호에 보면 처분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해이익 가서 보면 장래이행의 소해이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일단은 민사소송법 1에서 배우는 범위에 관한 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소해이익에 관해서는 어디로 가서 보면 되냐면 이행해소 등의 소해이익에 있어서 4-105 옆번호 4-105에 이행해소의 이익이 있네요. 다시 본다면 우리가 이행해소는 그냥 내가 어떤 청구권에 근거해서 이행을 청구하면 이 이행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안에 있어서 인용될 건지 기각될 건지가 본안에서 법원의 판결로 나오는데, 그럼 소의 적법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느냐 부분은 펜을 지금 새로 바꿨더니 익숙하지가 않네. 소의 이익의 여부에서는 적법하냐 부분서 큰 문제 없이 이행청구권 주장 자체로 교과서 등을 읽으면 그대로 소의 이익은 이행해소의 경우는 통과를 해요. 그 청구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결론은 본안으로서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행해소 중에 현재 이행해소와 장래 이행해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장래 이행해소는 옆번호 4-107에 가서 보면 조문 251조에 조문을 보면 248조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249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 다음에 250조에 있어서 증서 진부 확인해소에 특별한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51조가 지금 말하는 장래 이행해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변론을 열어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데, 자기가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대여금 청구 등에 있어서 본다면 변제기가 지나서, 통상의 경우라면 변제기가 지나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죠. 만약 변제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여러분 그런 용어 알아요? 원고 지금 소를 내려는 사람한테 내가 쓰는 용어인데, 오버한다, 뭐 설레발 친다, 뭐 이런 용어 알겠어요? 설레발 친다. 아, 이거 변제기가 아직 안 왔는데 그 사람 안 갚을 것 같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변제기가 아직 안 왔지만 나 하여튼 소송 내야겠다라고 한다면, 변제기가 오지 않았으니까 실제법적으로 보면 아직 채무자, 피고는 갚을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서 아직 지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뭔가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서 낼 수 있도록 소의 이익,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251조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래 이행에 있어서 변제기 등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직 않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해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즉 이행에서는 특별히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행에서는 특별히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래에 이행을 받고자 이행기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소송을 하는 경우에 특별히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면 소의 이익을 인정해 주는 거죠.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줘서 이제 다퉈서 그렇다고 해서 꼭 인용이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각될지 인용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절차를 열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소의 이익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인정된다, 이런 논리죠. 되겠어요? 그게 251조의 조문이고, 동영상을 미리 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가 4-108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지금 임대차 등이 종료돼서 임대인과 주인과 빌린 사람, 임차인이 뭔가 분쟁이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이제 내쫓으려고 하면서 그 땅이면 땅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땅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임차인이 차임이 밀렸다든지 해서 밀린 차임도 받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밀린 차임을 같이 청구하면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밀린 차임까지 청구를 하는데, 차임이 언제까지? 소제기 시점 내지는 변론 종결 시까지는 현재 단계에서,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밀린 차임을 받는 거이다라는 거죠. 그때 현재냐 장래냐의 구별은 중요한데, 소를 낼 때부터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언뜻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변론을 종결한 때, 변론을 종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이 변론 종결을 갖고 판결을 하는 거니까, 판결을 하는 어떤 마지막 판단의 기착점인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것을 장래 이행 소에 대한 장래 이행 판결을 내려주는 건데, 장래 이행의 소에 대한 판결, 장래 이행 판결을 내려주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4-108을 보면 계속적 또는 반복적 임대료 지급 의무, 4-108에 가서 보면 계속적 또는 반복적 이행 의무에 있어서 지금까지 차임이 밀려서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임대 목적물 인도 청구하면서 밀린 차임 받는 거 말고, 앞으로 언제까지 피고가, 채무자가, 임차인이 계속 밀리면서 변론 종결시 이후에 언제까지 인도 청구에 대한 결론, 인도 청구를 임차인은 왜 다투겠어요? 자기가 차임을 지체한 게 뭐 몇 기까지의 차임이 지체한 게 없다든지 뭐 등등으로 임차인이 다투면서 안 나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결론도 이 판결에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변론 종결시까지 나가야 되는 거라면, 나갈 필요가 없다라면, 밀린 차임은 있다라면 밀린 차임을 주는 정도에서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겠죠. 만약 인도 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인도 청구를 해야 되고, 밀린 차임을 줘야 되고, 밀린 차임이 앞으로 계속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판결에 따라서 인도할 때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법적으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한다면 뭔가 부당이득이나 손해상당에 그게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발생하는 거겠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차임을 다음 달, 다다음 달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넘겨줄 때까지, 즉 판결이 인도하라라는 판결이 내렸을 때 그날 곧바로 인도했다면 이건 발생하지도 않겠죠. 근데 지금 피고가, 임차인이 다툼을 하고 있는 내용에 비춰서 이행 의무의 존재라든지 4-108을 보세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이행 의무의 존재라든지 뭐 등등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적인 임대료 지급 의무 등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이상, 불이행이 있는 이상 장래 부분의 이행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부분에 맞춰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251조 2조. 그럼 여기서 원고가 현재 이행, 처분권주의에서 이미 현재 이행, 밀린 차임까지만 청구하고 앞으로의 차임은 청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인도시까지 차임을 지급하라라는 이런 판결을 내려주면 혹시 이건 처분권주의의 의배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불거지죠. 한편 현재 이행 청구를 했음에도 당사자의 싸움 내용에 비춰서 장래 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서 문제가 불거지는 게 처분권주의에 가서 보면, 다시 처분권주의에 가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신청사항과 판결사항에 대한 2-92를 가서 보면 2-92 그 부분, 그 다음에 질적인 한계에 관한 2-93 가서 본다면, 그 다음에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한 2-97에 가서 본다면 2-99 현재 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 이행 판결에 대해서 현재 이행의 소를 제기한 바
피고로부터 변제기의 유예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어서 법원이 3개월 뒤에 원고 입장에서는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이행기 내지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했지만 소송을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행기 내지 변제기가 조금 뒤라면 고지고대로 한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되겠죠. 왜? 원고는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현재 이행 청구를 했는데 소송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행기가 3개월 늦춰져서 1월이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1월달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원고에 있어서 청구가 기각되는데 이 경우에 법원이 그대로 어차피 지금 다투면서 어느 정도 지금 갚긴 갚아야 되는데 3개월 뒤에 갚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장래 이행 판결을 내려줘도 무방하지 않는가의 쟁점이 처분권주의에 대해서 있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이해되고 다시 또 하나, 이제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동시이행 항변, 유치권 항변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유치권 항변이 있을 때 동시이행은 판결에는 너도 동시이행할 의무가 있으니까 판결에는 어떻게 나와요? 원고 입장에서는 단순 이행 청구에서 승소하면 이 목적물을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하라라고 냈을 때 완전히 이기면 피고는 원고 갑에게 인도하라가 나오는데 동시이행 항변이 을로부터 나와서 이게 이행을 동시로 해야 된다는 게 법원의 심증이 들어서 판단을 내비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이 을한테 주고 나서 갑이 을한테 예컨대 잔대금을 지급하고 매매에 있어서 동시이행을 상정해 본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마저, 즉 매수인이 자기는 매매대금을 다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을이 자기한테 매수인 입장에서 물건을 안 건네주니까 급기야 소송을 냈는데 이 매도인은 왜 물건을 안 건네주냐면 아직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됐다라면, 그리고 법원에까지 그게 왔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 치렀다고 하지만 대금을, 피고 입장에서는 잔대금이 남았다라고 하니까 그 잔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이 만약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하라라는 동시이행 판결이, 즉 동시로 이행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지죠. 근데 원고는 인도하라라는 단순 이행 청구만을 했는데 결국 법원이 판단한 거는 잔대금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상환이행 판결을 내려주는 게 혹시 처분권주의에 의배되지 않느냐. 원고가 말한 것은 100%를 원한 셈이 되는데 결국 1,000만 원을 주고 동시이행의 판결이 내려지면 뭔가 깎인 거 아닌가. 즉 우리가 이 물건의 값어치를 예컨대 5천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가 남은 거면 한 80%밖에 못 이긴 꼴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금전 청구에서 5천만 원 청구했는데 4천만 원만 인정된 그런 느낌이잖아요. 1,000만 원 주고 이 부동산 값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20%는 진셈이죠. 즉 5천만 원 청구했는데 4천만 원만 인정되는 판결을 할 수 있듯이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동시 이행 항변이 있어서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이것은 역번호 2-98을 보면 처분권지에 의배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질문을 다시 한번 말로 해봐요. 질문을 말로 해봐요. 네. 제가 했던 질문이요?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설명해 주신 상황에서 상한이행판, 그러니까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인도시까지 청구하면 이제 청구 기각이 되는데, 그거를 사용주 인도시까지 중지, 뭐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차임 상당금을. 네, 차임 상당액을 인도시까지 청구했을 때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그게 청구했을 어떻게 때요. 되냐면, 이 땅을 임대인이 돌려받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 발생한 밀린 차임은 현재 이행 청구예요. 잘 구별해 보세요. 그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차임 못 받은 건 현재 이행 청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네가 언제 이제 이걸 인도할 때까지 다음 달 거, 다음 달 거, 다음 달 거, 즉 현재냐 장래냐는 변론 종결 시에 원고가 이겼다는 전제로 차임 분쟁도 따라 붙는 거잖아요. 인도를 아직 안 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인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유 때문에 분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인도하라라고 한다면 인도하는 시점이 판결 받자마자 그냥 현장에서 딱 인도한다라는 상황 만들 수는 있지만, 보통은 피고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즉각 인도하지 않는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그 다음 달 거, 그 다음 달 거, 그 다음 달 거, 그 다음 달 거는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그 뒤에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아까 그 이행의 소의 이익서 그런 상황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원고가 그렇게 청구했으면 그 부분이 장래 이행 청구를 한 거고, 일단 251조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그런 국면에서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요. 질문 계속 이어가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원고가 네, 원고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청구 적격의 문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득이 그 있어야지. 네, 부당이득이라든지 손해상당금이라든지의 부분서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원래 청구의 성격에 따라서 인도시까지라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책정될 수 없다면, 어디서 커트될 수 있냐면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데서 커트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토지인도 같은 경우는 토지인도 청구에 있어서 토지인도시까지라는데, 만약에 그런 케이스 말고 지금 이렇게 어떤 도로에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말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장래 이행 청구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그러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건데, 다음 달 피해, 다다음 달 피해, 다다다음 달 피해, 다다다음 달 피해까지도 현재의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냐 부분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장래 이행 청구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고 어렵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토지인도라는 것은 그 차임 상당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든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든, 그것은 원고의 청구의 표현일 뿐이고, 청구 적격은 인도 청구의 경우는 지금 요거랑 구별해 봐요. 인도 청구랑 청구 적격에 있어서 그냥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받겠다. 자기가 주장한 게 상대방 가해자가 잘못한 것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주장해서 받으면 되는데, 다음 달 거, 다음 달 거, 다음 달 거, 다음 달 거까지의 손해는 지금 입장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적격이 있느냐 부분서
손해배상 자체 청구는 조금 미지수인데 잘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장래 이행의 소외 이익에 있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그 밑에 보면 토지 인도 청구의 변론 종결 시 그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우에는 파생적 급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된 청구의 파생적 급부. 4-108 옆부분 보겠어요? 그런 표현 등이 나오죠. 또는 계속적 반복적 이행 의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다시 질문. 네, 인도 청구권의 그 부수적으로 금방 말씀해주신 파생적인 급부로서 네, 임료 상당액을 청구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인도시까지 청구한 경우에도 다시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사용 수익 중지 시까지로 봐줄 수 있는. 4-108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외이익이 인정된다는데 그게 애매해서 법원이 성명을 한다면 처분권주의에 관련된 법원의 성명권이 너가 지금 바라는 게 뭐냐라고 성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파생적 급부에서 지금 소외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왜? 성명을 해서 원고가 뭐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장래 부분에 대한 소외이익이 있다는 걸 더 철두철미하게 밝히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내용에서 뭐가 좀 성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질문. 네. 저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이 그러니까 장래 이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 같은데 그걸 판례가 청구 기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을 가진 거는 판례가 그 인도시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토지 인도를 하는 것과 함께 금방 말씀해 주신 그 파생적 급부를 같이 청구를 했는데 그 파생적 급부 부분에 대해서 사용식 중지시까지가 청구 적격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 인도시까지 청구를 하면은 청구를 4-108의 판례 봐봐요. 이런 경우는 판례가 논란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제 청구 적격에 있어서 예컨대고 4-109 바로 판례 봐봐. 마지막 거 인정하지 않잖아. 변론 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외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지금 판결을 함에 변론 종결 시 이전에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부분까지 미리 내려주는 판단을 하기에 법원도 어느 정도 그 마지막 종기가 언제 어떻게 될 건지를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어야 장래 이행 판결을 하지. 그게 애매모호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계속 피고를 원고에게 종속시키는 그런 판결을 질질질질 끌면서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가올 그 장래의 그 부분이 확실해야지. 확실해야지. 그래야 해줄 수 있지, 법원이. 그렇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뭔가 장래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데 장래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지.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 청구하는 거지. 지금 왜 오버해서 영어로 오버가 이거 맞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왜 미리 그러느냐 했을 때 소외이익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이미 발생한 것의 결과를 가지고 억울하다 분하다 배상 받겠다 이런 거잖아. 근데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는 억울한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되잖아. 그때 가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로서 분쟁 해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251조가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이 말을 쓰고 있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야. 251조에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가 논란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통해서 봤던 게 옆번호 4-108 등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하는데 그랬을 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판결을 한다면 해줄 수 있다.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판단자도 언제까지 그럼 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 써 여기가 정확하게 그 표현이 뭐야? 채무 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게 불편을 끼치는 폐가 되는 행위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판단이 해야 이때 거를 미리 지금 판결로 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다보고서 판단자가 계속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계속 이 피고가 나쁜 놈일지 어떨지 판단을 했을 때 아, 계속 나쁜 놈으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이 돼야지 원고한테 어떻게 하라라고 미리 장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미지수면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판례는 무제한으로 장래 부분에 대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4-108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 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인정하는 경우 등도 있고 한데 각 주에 있는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이 책임기간이라는 것은 좀 아까 말한 나쁜 짓을 한 상황이 계속 나쁜 짓이라고 내가 일반 표현을 쓴 거지 정확하게 말한 거는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어떤 장래의 어떤 그 다가올 기간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라는 전제인데 그 펼쳐지는 전제가 불확실하여 마지막 판례 봐봐 87년 그게 제일 문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쟁점이 됐던 우리가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거야. 변론 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야. 없다. 그제? 그랬을 때 그때 하나 문제 들고 나온 판례가 2000 뭐였지? 2002 잠깐만 나도 찾아봐야겠다.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놨어.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2002 뭐야? 누가 말해줘봐. 아무도 관심 없어? 2002년 6월 14일 질문했잖아. 선고 2000-37517 판결. 그걸 질문했잖아. 그치? 어떤 상황이었어? 결과적으로 이건 인정되지 않은 거지. 논리는 그 각주에 있는 그 똑같은 논리야. 채무 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것에서 뭐가 하나 등장했던 개념이야? 피고 측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든지 유치권 이런 것 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앞으로 다가올 장래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피고가 이런 걸 행사하면서 버티는 상황이니까 인도
할 때까지 뭐를 청구한 거야? 원고가 인도 말고 임료 상당금을 지급했잖아. 임료 상당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동시에 항변 유치권 등으로 인도를 못한다. 너도 나한테 해줄 게 있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야 될 부분, 유치권, 동시에 항변 이런 것 등이 있으니까 내가 인도를 못하겠다. 이지만 실제 사용해서 피해를 줘서 임료상당금에 대해서는 과연 인도시까지 그럴 것인지는 법원 입장에서도 미지수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즉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문제가 요거에 걸려 있긴 하지만 인도 문제가 있고, 임료 상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동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과연 계속적으로 불이행 사유가 존속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법원이 본다면 해줄 수 있지만, 하여튼 그 판례는 그 구체적 사건에서 봐줄 수 없다고 그래서 언제까지는 인정되지만, 변론 종결 시까지의 현재 부분은 인정되지만 장래 부분은 미지수이다라는 판단하에 장래 이행 청구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지. 이해돼? 질문자 다시 질문해봐. 그게 요 표현이라고 계속 걸리는 거야. 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다음 문장의 청구 적격성 같고, 변론 종결 당시에 청구권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명확한 경우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봐.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종의 장래 부분은 뭐야? 이쪽 원고 입장에서 보면 피고가 그때까지도 계속 나한테 불편을 끼칠 거라는 전제에서 청구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즉 현재 이행 부분은 뭐야?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발생한 거를 전제로 해서 발생했으니까 법원이 갚아라 줘라 뭐 하는 거잖아. 이행하라 하는 거잖아. 근데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법률 용어 안 쓰더라도 뭐야? 다음 달 다다음 꼭 우리가 뭐야? 네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판단자한테 제 다음 달 돼도 안 올 것 같아요. 다다음 달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 좀 먼저 해주세요. 그럼 일반론으로 뭐야? 다음 달 가봐서 안 했으니까 내가 불편을 당했으니까 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데 그 불편이 계속 진행될 것이 예견되는 특별한 상황 등을 4-108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4-108에서. 일반론으로도 생각해봐. 원래 이행 청구는 지금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변제기가 이행기가 내년 1월인데 물론 소송하다가 변론 종결 시점에서는 이행기가 지날 수 있으니까 그 기준 시점은 언제다? 그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시다. 소재기 시점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으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법원한테 판결해달라는 것은 함부로 인정되는 건 아닌 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런데 필요가 있으니까 해주는 게 251조가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럼 그런 상황이 뭐냐가 4-108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더라도 그 불이행이라든지 하는 게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불이행으로 갈지가 조금 찜찜한 미지수는 법원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그 안 해준 상황이 지금 인도 부분에 대해서 동시이행 유치권 등이 걸려 있는데 차임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는 버티고 있지만 그냥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라면 차임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라는 판단하에 법원이 장래이행 판결을 그 부분 써
현재 이행까지는 해주지만 장래 이행 부분은 해줄 수 없다고 내려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장래 이행의 판결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예를 들고서 그거 공부하기도 벅찬데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지금 이제 논의를 삼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제일 가까운 판례는 거기 87년 9월 22일 선고 86-2151이고, 아마 지금 우리가 얘기한 판례도 이런 전제선상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